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쿼리 작성하는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폼, 그리고 뭐 보고서,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하나에서 쿼리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쿼리가 되겠죠. 자, 쿼리에 대해서는 SQ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쿼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하고 연산자, 쿼리를 좀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함수라든지 연산자가 필요하죠. 뭐 크다, 뭐 작다 이런 연산자도 필요할 거고요. 자, 함수라면은 뭐 날짜 관련된 함수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이어라든지, 자, 이런 함수들은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할 경우에 필요한 그런 함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하고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조건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쿼리의 유형, 자, 쿼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내보내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테이블, 자, 이 테이블을 다른 파일로 예를 들어서 엑셀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 할 수가 있고요. 자, 엑셀에서 만든 파일을 우리 탭 형식으로 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이제 호환을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일단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이런 그림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자, 쿼리를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SQL 보기 상태에서 이제 SQL 입력을 해서 쿼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자,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테이블은 제가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데이터는 레코드는 제가 임의로 입력을 했고요. 자, 일단 테이블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쿼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가시면은 기타에 보시면은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쿼리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쿼리 디자인에 가시면요. 자, 쿼리를 작성할 대상인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SQL 보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SQL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SQL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쿼리 마법사를 클릭을 하시고요. 단순 쿼리 마법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열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다라면은 테이블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쿼리 작성에 필요한 필드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 자,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쿼리가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건이 별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문자 테이블하고 동일하게 일단 쿼리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은 지금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죠. 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디자인 보기로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디자인 보기로 선택을 하시면은 위쪽에 테이블하고 필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어떤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필드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테이블. 자, 테이블은 방문자 테이블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자 테이블에서 한글 이름 필드. 자, 방문자 테이블에서 도시명, 주거지 필드.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속성창을 이용하시면요. SQL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정렬 관련해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렬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조건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다시 돌아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자 테이블에서 한글 이름.
그리고 방문자 테이블에서 도시명이 되겠죠. 조건이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자, like 해서 김, 별표. 자, 이것은 의미는 아시겠죠? 자, 의미는 알겠는데, 자, 이 조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이 조건은요, 자, 한글 이름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한글 이름. 자, 그리고 여기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도시명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같은 행에 있느냐, 그리고, 다른 행에 있느냐. 자, 이것은 같은 행에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행이 다르죠. 자, 이거와 이거는 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지 다른 행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같은 행에 있을 때, 자, 같은 행에 입력을 하면 and입니다.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고, 자,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가 서울시. 자, 이 부분이 and로 엮어지는 겁니다. 이 한 줄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있기 때문에 and예요. 그래서 셀렉트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도시명이 서울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은 an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에서 도시명이 서울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글 이름에 대한 조건하고요, 도시명에 대한 조건이 레코드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and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같은 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한글 이름에 대한 조건은 없네요. 그죠? 자, 한글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자, 도시명이 경기도. 자, 도시명이 경기도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과는 관계가 없죠. 관계 없고요. 자, 도시명이 경기도인 레코드를 검색하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자, 이것은 첫 번째 조건. 자, 이것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은 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이 다르기 때문에 오와 연산이 되는 겁니다. 오와 연산. 그래서 이거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행에 있으면은 and, 다른 행에 있으면은 오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거래처와 매출 테이블을 조인하여 질의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SQL문은 익숙하죠. 자, select from, 그러니까 테이블, 매출 테이블에서 이너 조인 하는 거네요. 자, 매출 테이블에서 이너 조인을 해서 거래처하고 이제 조인을 하는 겁니다. 매출 테이블하고 거래처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는데, 조인을 하는 속성, 조인을 하는 필드는 매출에 있는 매출 거래처, 그리고 거래처에 있는 거래처 번호. 자, 이것이 서로 연결해주는, 조인을 해주는 이제 필드가 되는 겁니다. 자, on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은 서로 일치하는 레코드만 추출하는 거죠. 일치하는 레코드. 자, 잘 보십시오. 자, 매출의 매출 거래처. 자, 매출에서 매출 거래처. 그리고 거래처에서 거래처 번호죠. 거래처에서 거래처 번호. 자, 같은 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같은 거 따져보시면은 1, 1, 1, 1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자, 2하고 2하고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레코드는 3개죠. 레코드는 3개입니다. 조회한 결과는 레코드가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2번에 보시면은 레코드가 4개라고 했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조회 결과의 필드 수는 5개다. 5개일 수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거래처 번호 3에 대한 매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거래처 번호 3은 조인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값이 없고요. 매출 번호 4. 자, 매출 번호 4 여기 있네요. 그죠? 대한 매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매출 거래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매출 번호 4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쿼리에서 다양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함수. 자, 함수는 우리 엑셀에서 많이 배우셨죠. 엑셀에서 배운 함수나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나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은 다른데요. 약간은 다른데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배웠던 함수를 머리에 그대로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쿼리를 작성할 때 생년월일 필드에 대하여 생일이 1980년 이후인 사람을 찾는 그런 조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생년월일 필드가 있는데, 자, 이 필드에서 이제 1980년대, 자, 이후, 80년 이후에 사람을 찾으란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1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between and를 해서, 1980, 1월 1일부터 해서 1980, 12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1980년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1980년도 이후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자, 1980년도 1월 1일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후라는 얘기는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1980년도 이전 사람을 지금 검색하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네요. 자, 3번 보십시오. 자, 이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가 이제 날짜가 들어갑니다. 자, 날짜가 들어가고요. 자, 날짜 형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연도, 월, 일, 자, 그것을 합쳐서 이제 날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연도만 추출할 때 필요한 함수가 이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생년월일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연도만 추출하는 거죠. 자, 연도만 추출을 해서 그 값이 1980 이상이냐? 1980 이상이라면 이 조건하고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4번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없습니다. 인수 없고요. 현재 날짜를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필요가 없죠. 어떤 값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날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으로 적절한 것은 자, in string 함수인데요. 자,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인수가 들어오고 뒤에 인수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앞쪽에는 이제 문자열입니다. 일단 대상이 들어와 줘야죠. 대상이 있어야만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상, 자, 이 전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A예요. 자, A가 몇 번째에 있느냐? 자, 그것을 찾는 겁니다. 자, I 그리고 공백 있고요. H 그다음 A네요. 공백도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거네요.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라운드 함수. 자, 라운드 함수 엑셀에서 많이 보셨죠. 일단 대상이 되는 값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것을 반올림을 하는데 소수 자릿수를 또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인수로 입력한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해 준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죠. 자, 인스트링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대상이 되는 문자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의 위치, 자,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is null. 자, is null은, 자, null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null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true냐 false냐 괄호 안에 들어오는 값이 null이냐 null이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null이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는 값으로 마이너스 1값이 되고요. 자, 아니면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 is error 있습니다. is error. 자, error. 자, 오류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근데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is error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len은요,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문자열의 길이. 자, length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 들어오고요. 자, 이것을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문자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식을 입력하였다. 다음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무엇인지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D로 시작하는 lookup 함수가 나왔는데요. 우리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우셨죠? 자, dsum 기억나십니까? dsum 뭐죠?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전체 범위를 정해주고
조건을 주고요. 그때의 어떤 이제 그 값을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뒷섬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는데요. 엑셀에서는 도메인 계산 함수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함수. 그래서 전체 범위, 우리 엑셀에서 이제 범위를 선택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도메인. 그래서 도메인은 보통 우리는 테이블, 쿼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제 테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자, 테이블이 우리 저 워크시트, 엑셀에서 워크시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워크시트의 범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자, dlookup 해서 자, 이제 인수가 이제 3개 들어갑니다. 자, 인수 들어가고요. 도메인 들어가고요. 그다음 조건 들어갑니다. 이때 도메인이 제가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이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인수는 쉽게 필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드. 그래서 자, 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이 인수에 대한 만일 썸이라면은 합을 구하는 거고요. 디카운트라면은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룩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이 인수에서 조건에 맞는 인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ookup 해서 이렇게 3개의 인수가 들어갔죠. 자, 가운데 있는 것은 도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문량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주문량 테이블. 자, 주문량 테이블에서 마지막에 있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재 필드에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교재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교재. 자, 데이터베이스 교재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의 금액. 자, 금액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이제 인수들을 표현을 할 때요.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각각을 전부 다. 자,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2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자,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기본 키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레코드의 개수를 구할 때는 dCount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인수는 동일합니다. 전부 이제 도메인 함수들은 다 동일한데요. 일단 여기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제 테이블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이 먼저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조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건은 자, 학년 필드가 되는 거죠. 학년 필드가 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학년 필드가 2인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 필드가 2라는 이 조건.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큰 따옴표로 다 묶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건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필드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필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생 테이블에. 그런데 하나의 필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은 기본 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기본 키라는 얘기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수를 구할 때 적당한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학번 필드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모든 필드를 뜻하는 이런 별 표시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겠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60 이상인 학생의 인원수. 자, 인원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dCount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자, 학생 테이블이다. 그리고 점수가 60 이상이다. 자, 그때 이제 필드를 하나 정해 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학번 필드가 되겠네요. 학번 필드가 기본 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번 필드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전체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라운드 함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뒷섬. 자, 지정한 레코드 집합. 자, 도메인. 그리고 뭐 테이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에서 값 집합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어떤 필드, 대상의 필드를 정해주고 그것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타 도메인 계산 함수가 있는데요. 자, dsum, 뭐 daverage, 그리고 dmin, dmax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을 뭐 다 같은 이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인수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인수의 평균, 인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인수 중에서 최소값, 인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3번도 맞습니다. 근데 4번은 설명이 틀렸어요. 비슷한 그 함수가 V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요. 자, 문자의 형태의 숫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숫자로서의 1이 아니죠. 이것은 문자열 형태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산하려면은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완전한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로 바뀌어야만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XS 지리문에서 사용되는 산술 대입 연산자 중에서 연산의 목을 구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연산자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연산자는 그 종류가 산술, 관계, 논리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칙 연산이 있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자, 나눌 때는 슬래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꺾은 선. 자, 이 꺾은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꺾은 선은 자,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숫자 6 있죠. 자, 숫자 6 위에 보시면은 꺾은 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역 슬래시가 있는데요. 역 슬래시는 목이에요. 자, 역 슬래시는 우리 자판이 이제 한글 자판이기 때문에 역 슬래시를 바로 입력을 못 하는데요. 그래도 역 슬래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원기호 있죠. 원기호. 자, 이게 역 슬래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 슬래시는 목을 뜻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라는 것은 나머지를 뜻합니다. 모두는 나머지를 뜻하고요. 앰프센트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 not, and, or와 자, 이런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자, 관계 연산자는 부등호로 이용한 그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다라는 것은 이제 둥호, 그리고 서로 부등호가 마주보는 것은 같다라는 것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같지 않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쿼리의 유형, 자, 쿼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쿼리가 1번에서 3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 쿼리란 것은, 자, 우리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 쿼리를 만들었었죠. 검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선택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테이블에서, 자, 만약 이게 성적 테이블이다.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이라든지 총점이라든지 석차라는 것을 추가적인 필드를 만들잖아요. 그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선택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 쿼리는요, 우리 DML,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select 외에 삭제, 갱신, 삽입 명령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 자체를 어떻게 갱신을 하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자, 이게 실행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SQL 쿼리는 SQL문을 이용하는 쿼리를 SQL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탭 쿼리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은요.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기억나십니까? 자, 일반적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 필드명이 있고요.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입력되는 형식이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하고 요약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어떤 필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이제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자, 합계, 계수, 평균이라든지 이런 요약된 결과를 한 장의 시트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1차적인 그런 이제 테이블에서 좀 2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크로스탭 말 그대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1차적인 거죠. 자, 보세요. 테이블이 있는데요. 날짜, 항목, 금액으로 해서 좀 1차적인 그런 개념으로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날짜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본다든지, 항목 필드를 본다든지, 금액 필드를 본다든지,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자, 지금 크로스탭 쿼리 같은 경우에는 자, 1차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2차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위쪽에는 날짜가 되는 거죠. 날짜 중에서 월,
자, 월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월별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크로스 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행머리글. 자, 이게 행머리글이 되는 거죠. 자, 감자 행, 고구마 행, 과자 행, 그죠? 그래서 행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자, 위쪽에 있는 것이 이게 열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일단 그 열머리글은 하나밖에 지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여러 개 필드가 있을 건데, 자, 이 필드를 가지고 크로스탭 쿼리를 만드는데 하나밖에 지정을 못 합니다. 열머리글은. 왜냐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요약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계산을 해야 되고,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여러 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짜만 가지고 왔죠. 날짜만 가지고 와서 열머리글을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머리글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행머리글은요. 현재는 뭐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 행머리글은 뭐 상관이 없는데 열머리글은 이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크로스탭 뭐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크로스탭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 필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지는 크로스탭 테이블이라는 것을 하나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서 자, 쿼리 마법사에 가시면요. 단순 쿼리 마법사 말고요.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개념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하는데, 자, 크로스탭 테이블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은 행머리글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최대 3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머리글은 1개가 아니고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성, 이름,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행머리글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제 행머리글은 만들어졌는데 열머리글은 없는 상태죠. 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열머리글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회사 번호, 회사 전화번호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 전화번호만 쭉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요. 좀 상세한 내용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 행은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열머리글은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쿼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크로스탭 쿼리는 테이블의 특정 필드에 요약값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그 목적 때문에 이 쿼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선택 쿼리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쿼리로 레코드를 그룹으로 묶어 합계, 개수,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SQL 쿼리는 SQL 문, 자, 실행 쿼리는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중 크로스탭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쿼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 맞죠? 피벗 테이블 형태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머리글, 그리고 맨 위쪽에 가로로 표시되는 열머리글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그룹한다. 맞습니다. 자,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 레코드의 개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열머리글로 사용되는 필드, 자, 열머리글 위쪽이죠. 자, 위쪽. 자, 위쪽에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행머리글로 사용할 필드는 하나만 지정한다. 이거 반대로 좀 설명을 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열머리글은 하나. 그리고 행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그러니까 여러 개 지정 가능합니다. 다음 중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 쿼리나 크로스탭 쿼리를 열면 쿼리가 실행되고, 자, 그 결과를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표시한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테이블 리스트가 있고 쿼리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쿼리 1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요.
실행된 결과를 여러 가지 보기 형태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해서 기본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쿼리 종류하고 상관이 없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 쿼리를 실행하면 데이터가 변경되며 변경된 사항은 실행 취소를 통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자, 보통의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 취소를 통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액세스는 안 됩니다. 자,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뭐 필드를 삭제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자, 그 변경이 한번 적용이 되면요. 영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쿼리 속성에서 원본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레코드 전체 또는 편집 중인 레코드만 잠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잠금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속성 선택하시면은 속성 시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개체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속성 시트는. 그래서 바깥쪽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바깥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속성 시트가 쿼리 속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레코드 잠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잠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레코드, 자, 편집한 레코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레코드 전체 편집 중인 레코드. 자, 이것을 잠금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선택 쿼리를 저장해 놓으면 그 쿼리의 결과를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자, 이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를 가지고 앞으로 배우게 될 폼, 폼, 그리고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이블이나 쿼리나 비슷하게 보이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쿼리란 것은 근본이 되는 것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만은 일단 쿼리하고 테이블은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이 쿼리를 가지고 다시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폼도 만들 수도 있고요. 보고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테이블을 가지고 폼도 만들 수도 있고요. 보고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쿼리가 테이블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다음 중 엑셀스에서 테이블로 가져오거나 연결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액세스 파일, 그러니까 테이블이 되겠죠. 자, 테이블을 만들 때 직접 테이블 값들, 그러니까 레코드 값을 직접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형태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쉽게 액세스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보통 우리가 쉽게 호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액세스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형식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호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형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엑셀, 액세스, ODBC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XML. 자,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종류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 가게 되면은 쉐어포인트, 그리고 뭐 데이터 서비스, HTML 이렇게 쭉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류들은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에 파워포인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성질이 좀 달라요. 파워포인트는 PT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이라든지 뭐 액세스, ODBC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오지 못하는 예시 중에서 파워포인트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요, 액세스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액세스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기능을 액세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온 데이터를 변경해도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데이터가 A라는 엑셀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자, 가져오게 되면은 엑셀에서 태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 만들어진 이 내용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 원본은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형식을 테이블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형식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MS 계열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겠죠. 자, 물론 파워포인트도 MS 계열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응용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세스, 엑셀, 아웃룩, 그리고 ODBC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는 포맷 형식, HTML, XML, 그리고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은 국제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용을 주로 했던 DBMS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Bas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연결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테이블도 가져오기하고 같습니다. 보세요. 자,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자, 액세스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연결 원본의 연결,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적당한 적당한 그 파일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누르고요.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택한 그 액세스 파일에 보면은 테이블이 하나 있네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테이블 1은 제가 지금 연결을 한 겁니다. 연결한 건데 가지고 온 그 테이블하고 모양이 조금 다르죠.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쵸? 왼쪽에 보면은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게 연결, 그러니까 링크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링크.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도 할 수도 있고요. 편집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편집하게 되면은 원본 파일도 같이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가져온 데이터는 완전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링크가 된 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은 원본 액세스 파일에서도 같이 수정이 돼요.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가져오기로 가져온 것은 그대로 수정을 하면은 원본 데이터하고 관련이 없고요. 링크, 그러니까 연결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링크를 하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렇죠? 외부 데이터를 연결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연결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원래의 데이터도 함께 수정된다. 맞습니다. 자,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하면 원본에 해당하는 테이블도 함께 삭제가 된다. 자, 이거 주의하십시오. 자, 데이터를 수정하면 같이 수정이 된다고 해서 테이블을 삭제한다고 해서 같이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원본이 있어요. 자, 원본이 있고요. 자,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삭제하는 거하고, 자, 원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정하고 삭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일 원본하고 링크가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같이 수정이 돼요. 그리고 만일 이 링크를 삭제를 하잖아요. 근데 삭제를 하게 되면은 원본 파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링크가 깨지는 겁니다. 링크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 해당하는 원본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같이 삭제가 된다라고 설명하면 틀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링크만 그냥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연결된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면 원래의 데이터에도 함께 추가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함께 추가가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연결된 테이블과 가족이 기능을 통해 생성된 테이블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하고요, 가족이 기능에 의해서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결됐다는 것은 원본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일하고 서로 이렇게 고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그 파일을 삭제한다라면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고 링크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도 같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 생성이 되었다라면 원본 테이블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1번 외에 나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는다. 맞죠?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그냥 링크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가족이 기능을 통해서 생성된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이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상관이 없어요. 원본하고는. 자, 연결된 테이블을 이용하여 폼이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처럼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근데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연결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연결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의 데이터도 삭제가 된다. 자, 이게 원본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원본, 자, 여기서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원본 그 데이터도 함께 삭제가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맞는 얘기인데 왜 1번이 정답이 되냐면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액세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수정이 돼요. 한쪽에서 수정이 되면 여기서 수정이 됩니다. 여기서 삭제하면 여기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요. 액세스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연결된 파일이 액세스 파일인 경우에는 맞는 설명인데 액세스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을 연결했을 때는요. 직접적으로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제해서 원본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겠죠. 근데 항상 문제를 보실 때요. 명확하게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명확하게 틀린 것을 일단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1번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다른 보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답이 그래도 가장 틀린 답이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액세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링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보내는 방법,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저장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개체, 자, 데이터베이스 개체라면은 테이블 쿼리,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폼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 뭐 엑셀이라든지 뭐 텍스트 형식이라든지,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게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요. 외부 데이터에서 내보내기 가시면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 가져오기도 있지만은 내보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기타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쿼리를 내보낼 경우 SQL문이 아니라 실행 결과가 나간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때 SQL 명령문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SQL 명령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SQL 명령문을 이용해서 쿼리랑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만드는 과정인 SQL은 저장이 안 되고요. 결과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SQL이라는 것은 액세스에서 사용되는 거죠. 자, 엑셀이라든지 텍스트에서 SQL 명령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다른 형식으로 해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구조, 서식 등은 내보낼 수 있지만 제약 조건, 관계, 인덱스 같은 속성은 내보낼 수 없다. 같은 뜻입니다. 자, 쿼리에서 과정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만 저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든지 구조라든지 서식 이런 것은 내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약 조건, 관계, 인덱스, 자, 이런 속성들은 테이블에 속하는 그런 속성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속성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엑셀에 종속이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보낼 수 없고요. 자, 이런 것들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행 결과만 이제 내보내기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보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테이블이나 쿼리, 폼이나 보고서 등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자, 이게 내보내기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한 번에 한 개체, 뭐 테이블이면 테이블, 쿼리면 쿼리, 자, 내보내기 가능한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개체를 그렇게 내보내기 할 수는 없고요. 쿼리를 엑셀이나 HTML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경우 쿼리에 SQL 문이 아니라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4번 테이블은 내보내지 않고 보고서만 서식이 있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경우 원본 테이블이 없어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보고서라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테이블이나 쿼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보고서 입장에서는 테이블이 원본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내보내기를 할 때 테이블하고 보고서하고 같이 내보내기를 해야만 제대로 이제 저장이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테이블 상관이 없고요. 보고서 하나만 내보내기 해도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테이블은 내보내지 않고, 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고서만 서식 있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보고서만 내보내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원본 테이블이 없어서, 자, 테이블이 없어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블 상관없고요. 보고서만 내보내기를 해도 데이터를 표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엑세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외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때 작성할 수 없는 파일 종류는, 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체가 폼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뭐 테이블, 쿼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마다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열어서 외부 데이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엑셀 있고요. 그 다음 PDF 있고요. 그 다음 워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파일 형식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들이 일단 그 보고서에서 주어지고요. 폼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폼을 열어보면은 그 비슷한데요. 조금 가지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쿼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쿼리에서 보시면은 쿼리는 종류가 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테이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종류가 좀 더 다양하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다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내보내기 형식은요, MS 계열하고요, 국제 표준은 내보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S 계열이라면은 액세스, 그리고 엑셀, 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가 되었든, 폼이 되었든, 테이블이 되었든, 쿼리가 되었든, 이 네 가지 개체들에서 MS 계열은 기본적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 표준 형식인 HTML, XML, 그리고 텍스트 파일, PDF 파일, 이런 것들도 이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통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이라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요,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1번에 액세스, 가능하겠죠. MS 계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엑셀 가능할 거고요. HTML은 이제 국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라클은요, 다릅니다. 자,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MS에서 만든 DBMS가 되고요.
오라클에서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서로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회사가 되든 아니면 국제 표준이 되든 자, 이런 형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라클은 어떻게 보면 경쟁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작성한 폼 개체를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다음 중 지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폼이 됐던 뭐 데이터베이스 개체 그 개체를 다른 형식으로 이제 내보낸다 그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BMP라든지 JPG는 그림 파일이죠. 그림 파일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텍스트 형식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파일 형식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 형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 경우, 서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한마디로 뭐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표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식은 서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서식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중 데이터 내보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파일을 내보내는 경우 ODBC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만들 수 없다. 자, ODBC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요. 액세스 프로그램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했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 자, 근데 액세스 프로그램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DBMS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세스라는 DBMS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일 이 데이터베이스가 바뀐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마다 프로그램이 계속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때마다. 왜냐하면은 서로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중간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ODBC가 되는 겁니다. 자, ODBC만 있으면요.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상관이 없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만들 수 없다가 아니고요. 만들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서식이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서식이 있다, 서식이 없다라는 것을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한 테이블을 선택한 후 외부 데이터 내보내기 명령을 이용하면 테이블을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 있다. 맞죠? 테이블 선택하고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자, 엑셀의 워크시트 형식으로 내보내면 선택한 테이블이 새로운 엑셀 통합 문서 파일로 작성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엑셀 파일로 해서 변환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 및 데이터 개체 내보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프로젝트로 데이터베이스 개체 내보내기 할 수 있다. 자, 액세스로 내보내기 할 수 있다. 뭐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적 HTML 형식으로 테이블, 폼, 보고서, 데이터 시트를 내보내기 할 수 있다. 자, HTML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3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자, 워드 편집 병합 데이터 원본 파일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내보내기 할 수 있다. 자, 워드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데이터 시트를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기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보내기를 하는데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형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형태로는 내보내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테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가지고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는데요. 엑셀을 선택하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 형태냐, 서식이 없는 형태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있다라면은 조금 그 필드명이 좀 다르죠. 서식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식이 없다라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데이터만 입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중요한 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끔 출제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액세스에도 데이터를 찾고 이제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찾기하고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뭐 보통 이제 그
데이터 보기 시트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컨트롤 F 한번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F 누르게 되면은 우리 엑셀에서 자주 봤던 찾기 및 바꾸기 기능을 이제 창이 뜹니다. 거기서 찾기도 되고요, 바꾸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능 문자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능 문자, 이제 이 종류를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샵은요, 숫자 한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샵 3이라고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 그 시트 보기에서 데이터 중에서 103, 113, 123 이런 식으로 샵은 숫자 한 자리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한 자리 뜻하는 거지 딱 정해진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0이 들어와도 되고 1이 들어와도 되고 2가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함께. 자, 그다음 물음표는 잘 아시다시피 한 자리 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소, 물음표, 자 하게 되면은 뭐 소비자, 소유자, 소개자 이런 식으로 소하고 자 사이에 한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느낌표는 대괄호 안에 있지 않은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소하고 자 있고요. 대괄호로 해서 묻고요. 느낌표 들어갔습니다. 자, 사이에 문자 보니까 B하고 U 들어갔어요. B하고 U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소하고 자는 붙는 거 당연하죠. 소자는 붙는데, BU가, 안에 있지 않은 문자. 그러니까, BU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라든지 소유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검색을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not의 의미가 있는 거죠. not.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대괄호. 자, 대괄호 안에 문자 중 하나의 문자라도 일치하는 것. 소하고 자하고 사이에 대괄호로 해서 BU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비자라든지 소유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문자 범위 내에서 하나의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A하고 다시 하고 C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 C. 자, A에서 C까지의 범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A, D, B, B, D, B, C, D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오름차순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A에서 C. 이것은 오름차순이죠. 자, 그리고 별 표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컴에서 이제 별 표시 들어가면은 컴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3번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비자고 소유자는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소비자, 뭐 소개자를 검색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뭐 삭제하고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은 레코드 삭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자,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삭제할 레코드를 선택한 후 레코드 삭제 단추를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다. 레코드를 삭제하는 방법이 레코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레코드 삭제 메뉴를 이용해서 또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실행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레코드 선택하시고 홈에 보시면은 레코드에 가보시면은 삭제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딜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레코드 삭제 명령을 내리면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얘를 클릭하면 삭제 명령이 실행되는 거다. 맞는 설명이죠. 자, 여러 개의 레코드를 선택한 후 한 번에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레코드라도 한 번에 한해서 되돌릴 수 있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삭제가 되면 영원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작성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자, 테이블을 만들 때 한번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필드 정했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 그리고 필드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레코드의 수, 자, 레코드 수는 탭을 만들 때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자, 레코드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쿼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